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간밤에 CPI 결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됐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요 탐탁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2,900포인트 이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던 코스피가 오늘은 낙폭이 상당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특히 많이 내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흐름을 잘 체크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동안 잘 가던 기술주들은 오히려 낙폭이 컸었고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반면에 못 갔던 종목들이 어제 튀어 올랐습니다. 네. 그런 비슷한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로봇주들 시원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건설이라던가 엔터 이런 종목들 정말 못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세에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한가운데 곳곳에서 몇 가지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두산 로보틱스. 두산그룹주에서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사업구조 개편을 그렇죠.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르티슈진 이거 정말 오랜만에 얘기가 나오네요. 인보사, FDA 기대감까지 해서 여러 이슈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좌는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시면 랭킹쇼와 함께 풀어가시죠. 네,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질문 있으시다면 이쪽으로도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계좌가 안녕 못합니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그래도 분위기 조금씩 바뀌어가는 흐름인 것 같으니까 네. 저평가님의 종목도 계좌도 앞으로 더 빛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창호 앵커한테 네. 왜 옷 따라 입었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반박했죠. 왔어요. 라고 네. 하셨는데 아니, 대뜸 저 보자마자 왜 따라 입었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 먼저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반박을 해버렸죠. 제가 아침에 뭐 따로 챙겨보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요새 저희가 딱 이게 뭔가 잘 맞...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챙겨봤으면서. 아니라니까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모니터로 보니까 확실히 네. 색깔이 더 똑같네요. 맞아요. 비슷하게 가는 그래요. 것 같은데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가을로 가나요? 그런데 여름에 아닙니다. 한여름이죠, 뭐 지금. 사실 시장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네.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비슷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네. 저희 색상이 요즘 들어서 좀 잘 맞고 있네요. 맞아요. 다음에는 네. 디커플링 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준비하신 말이죠. 자, 네. 그리고 바숑님,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오늘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던데, 몇 년 동안 물 타서 비중이 높아지셨는데, 뉴스 보고 급하게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그렇군요. 계십니다. 자, JJ님은 커플룩 좀 멋져요. 네. 꿈이나 손팀장님, 손팀장님 뭐예요? 레리고, 레리. 자, 그리고 농부꾼님,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농부꾼님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스탁몬스터님 채팅창에 등장해주셨네요. 미리 오셨군요. 네. 패션까지 통하시다니 역시 콤비 하셨는데 오늘 설마 이호섭 PB의 옷 색깔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은근슬쩍 기대를 네. 해볼 텐데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안 입고 계시면은 비슷하게 네. 맞춰서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애써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토마토TV는 에어컨이 빵빵한가 보군요. 요즘에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비님 오셨고요. 태을신당님, 주식 날씨가 더워서 휴가 갔는지 좀 가더니 쉬는 거 보니까요. 두 분의 앵커님도 짧은 휴가 다녀오세요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가 뭐 휴가까지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갈 예정입니다. 네. 좀 편하게 쉬다 오려고 합니다. 자, 왜요? 이호섭 PB는 지금 급하게 자켓 찾으러 가셨습니다. 어떡해요. 자, 그리고 고민한 우리 손 팀장님께서는 상정의 커라 패션 코드를 꼭 맞추겠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별로 안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에 손 팀장이가 무슨 불화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제이아트님 아주 반갑게 손은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서다기님 내일 비올 듯 하셨고 미애님도 인사를 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날이게요? 내일요? 저 놀러 가는 날. 맞습니다. 내일은 창호 앵커가 수영장으로 놀러 가는 날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96년도 7월 12일에 캐리비안 땡땡
수영장이 오픈한 날이에요. 제 얘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거네요. 아니에요. 수영장 놀러 가시기도 하고 하필이면 또 그런 거기도 하고 해서 하필.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수영 얘기군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좀 이렇게 꺾어봤어요. 키워드 뭐요? 먼저 띄워주시죠. 생존 수영. 생존 수영입니다. 오.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수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저는 20대 돼가지고 수영을 뒤늦게 배웠는데 네. 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생존 수영이 배우는 게 필수적인 교과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자, 생존 수영. 랭킹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 바다에서 생존 수영하는 교육을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네,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설문조사 랭킹이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생존 수영, 특히 강과 바다에서 생존 수영 교육하는 거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생존 수영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사실상 네.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게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60%에서 70% 정도는 강이랑 바다에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네. 그 서바이벌 환경같이 거친 자연으로 가서 맞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을 하는 건 반대한다.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생존 수영을 잘 배우는데 강이랑 바다 이런 데서 직접 생존 수영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0%에서 70% 정도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주시면 자, 좋을 것 하나씩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수온으로 참여율 저하. 수온 조절이 뭐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거 클 것 같은데요. 학생 안전사고 우려. 그래요. 강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사고가 나면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질 문제가 있을 수도 수질 있고요. 문제, 맞아요. 교육 장소 접근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학교 네. 주변에 강과 바다가 없는 곳도 그럴 있을 수도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이유가 전혀 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애초에 수도 생존 수영 자체에 있습니다. 대해서. 그런데 그래요? 여기서 1위부터 4위는 실제 네. 설문조사 결과고요. 한 개는 제가 지어서 넣었어요. 뭘 지어서 넣었는지 저는 바로 알 것 같네요. 저만 알 것 같은 게 아니죠?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흑칠백장님 네. 상어 출연. 아니, 무서운데요? 바다에 우리나라에서 상어 출연이요? 그래요. 생존 수영은 상어 때문에 못하겠다. 자, 그리고 꾸밍의 코바늘 홀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농부꾼님께서 5위 필요한 이유 없음을 딱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요. 5위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 내일 창호행 조강목 아하.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벌크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벌크업을 좀 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 벗으면은 덕지덕지 지방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네. 원래 그 맨몸으로 수영을 하려다가 일부러 그 긴팔 래시가드를 하나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몸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한 번쯤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할 그 여지가 좀 안 생기네요. 응원합니다. 네, 뭘 응원해요? 안 벗을 거야. 자, 그리고 저희는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자, 그럼 여러분 투표창에 이거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문가는 앞서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분이죠.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 함께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자켓 입으셨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습입니다. 뭐야? PB님. 우리 모두 오늘 통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여러분, 랭킹쇼 이렇게 화합이 잘 됩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타서 아마도 오늘 이효섭 PB께서 더 자세히 진단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PB님. 네, 우선 자켓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팅을 갖고 지금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요 종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튜브 한명환님의 종목인데 이거 뭐 지난해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루닛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아니면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무시무시한 그쵸. 시세를 보여주는데 작년에 루닛만큼 파괴력이 있는 종목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루닛 지금 매수 가격이 이분요. 아이고 65,000원이군요. 10% 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48,3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루닛은 뭐 거의 10배를 올렸던 종목이니까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반작용이겠죠? 내려가는 시기도 참 오래 걸립니다.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좀처럼 루닛이 반등다운 반등은 나오질 않습니다. 고점 대비 지난해 9월에 13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64% 내려와 있습니다. 자, 루닛 과연 희망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저희가 이 복장도 통일하고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첫 종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루닛이거든요. 반등이 언제쯤 좀 나와줄까요? 네, 우선 이제 루닛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점이 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지, 올해 들어서부터 흐름이 안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특정한 종목 혹은 이제 특정한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업 초창기 그리고 시장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던 시기에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주가를 부양할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대감이 끝나고 나면 주가를 부양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바로 실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루닛 같은 경우에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좋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기에는 그 시기가 조금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실적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올해 이제 볼파라라는 미국에 있는 의료 진단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내에 유방암 진단과 관련해서는 전체 점유율이 40%나 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숨에 미국 시장에서 AI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볼파라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파라를 인수를 해서 인수가 완료된 시점이 올해 5월 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2분기 중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기 어려웠고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3분기부터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인수에 대한 효과라든지 실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이 48,200원 정도. 아까 창호인코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가 대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셨던 가격대는 65,000원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이면은 이 초록색 막대기 보이시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은 매물도 있고요.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올라가는 중간에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소화가 될 경우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될 경우에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걱정하신다라고 하면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당연히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환하고 이후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좀 뚫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8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두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접근하는 것, 매수가 이후에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실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내 매수가인 65,0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에 도달한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욕심이 난다,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8만 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루닛이었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영 신통치가 않았죠. 그런데 루닛이 뭔가 문제가 계속 있다기보다는 그전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보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 6만 원까지 거리감이 좀 있지만 네. 보유할 만하겠습니다. 매수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 뒤로 8만 원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루닛으로 꼭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루닛 한명환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루닛도 살펴봤고요. 네. 지금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맞아요. 얘기하고 계신데 사랑이님께서 미장 올라도 우리는 내리고 미장 내리면 우리는 폭락장. 그러니까요. 아니 단적으로 그 테슬라만 봐도 테슬라가 요즘에 거의 뭐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닥권에서. 그 폭등한 정도에 비하면 국내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고 자율주행 관련주 단발적으로 살짝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급락을 하니까 우리는 2차 전지도 자율주행도 한꺼번에 폭격을 맞아버립니다. 화가 나죠? 이렇게 들으니까 또 더 화가 나요. 그래요. 네. 얘기 안 할 걸 그랬어요. 근데 뭐 항상 이러라는 네. 법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또 미국 증시 주춤할 때 우리만 올라가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랬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오늘 윤재희님 4시 노래 지수가 빠져 모두 빠져버려 이거죠? 피할 수 없는. 안 해요 이 노래? 알죠. 그래요? 근데 왜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웃음이 나올 수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게 참 그래요. 자, 고고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귀숙님 오픈해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주식농부꾼님 미국 시장 주춤할 때 올라간 일은 없네요. 역사상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 독특한 일이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종목 진단하죠. 네. 약간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J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참 안타까운 종목인데 네. 한글과 컴퓨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21,000원대잖아요. 평단가가 22,500원입니다. 10% 들고 계시고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요. 22,500원이면 최근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 초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회장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또 피해갈 수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 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와, 오늘 시작할 때는 거의 8% 맞아요. 갭으로 확 네, 떨어졌어요. 네. 전저점까지 거의 갔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비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방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업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하면요. 최근에 AI 관련된 사업들을 도입을 하고 있죠.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한다라고 신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AI와 관련해서 엮여서 올라갔었고요. 올 초죠. 1월 달 정도에 1월 한 달 동안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이죠. 6월 말 정도였는데요. 한국과 컴퓨터에서 이제 AI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라고 상컴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이제 베타 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MS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똑같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독형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AI로서의 사업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김상철 회장이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내용이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요,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멀어지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AI와 관련해서 한 컴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앞에 저희가 루닛도 얘기를 했었고요.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가져가는 것이 내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의 사업적인 측면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와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상태고요. 이제 AI와 관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이와 연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너 리스크만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가 22,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오너 리스크 관련된 내용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오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제 매수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만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가신다라고 판단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121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그리고 전고점이 포함되는 자리입니다. 25,000원까지 노려보시는 거 가능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노려본다라고 하면 3만원까지도 가능한 자리라는 점까지 한번 유념해 주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너 리스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너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상에서 봤을 때 25,000원, 3만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점 얘기해 주셨어요. 채팅창에도 오너 리스크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데. 잠시만요. 네. 이 보내주신 JJ님께서 추가 매수는 어떨지도 여쭤보셨는데 자, 그럼 피비님 혹시 지금 오늘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나요? 네, 오늘 추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하락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추가로 깨고 내려갈 여기서 버텨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도 주말 동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추가 매수하는 걸로 시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밀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좀 가볼게요. 종목 진단 워트도 들어와 있고 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닥 일상행복님께서는 네? 이거 닉네임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대한유팜 요 종목을 또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얼른머스크님, 야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른머스크님께서 국장이 하도 화를 참았던지 미장은 견뎌집니다. 국장 고마워. 이거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달리기 운동 훈련을 하는데 네.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모래주머니 딱 풀었을 때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 너무 싫은데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이 정말 네. 쉽진 않아요. 자, 스타마스터 우리 이호섭 PB께서 제가 앵커님들과 깔맞춤하려고 자켓을 찾다 보니 가을 코트밖에 없어서 지금 입고 계셨던 게 가을 코트였어요. 더워서 의상 교체 네 하세요. 이거 지금까지 더위를 참고 하필 또 두 종목이 앞에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아니 피비님 그렇게 더우신 와중에 루닛이랑 한글과 컴퓨터 참 어려운 종목들 저희가 맡겨서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굴이 진짜 환하게 밝아지셨는데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생존 수영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생존 수영이 필요해진 건 맞는데 네. 강과 바다로 직접 가서 생존 수영 교육을 받는 거 이거는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4위 4가지 항목은 실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5위 지금 하나 나오는 건요. 제가 문재인 거가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껴 놓은 거야. 자,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5위는요.
필요한 이유가 없음. 필요 있죠. 생존수역을 왜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건 항목에 아예 없었습니다. 5위가 바로 이거였고요. 4위부터는 진짜입니다. 다 합당한 수긍이 될 만한 내용들이죠. 수온 문제, 수질 문제, 그리고 학생의 안전사고부터 이 교육 장소에 접근이 어렵다는 네.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이 어려운 이유들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위부터는 진짜거든요. 4위 한번 맞춰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장도 빠지는데 우리 이호석 PB님 땀띠 나시면 안 되는데 땀띠 조심하셔야 된다고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얼른 벗길 잘하셨고요. 자, 깔만춤보다도 땀띠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을지 먼저 1위는 변함없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잘 올라가다가 결국에 이 상승 갭을 메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 하락을 띠고 있는데 85,100원, 84,700원 현재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CPI 예상치 하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간 달렸었던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나스닥 조정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소식은 반길만 하지만 대형 기술주 약세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는 반길 수 없는 소식이라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집중되고 있는 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27.2%의 강세, 바로 어제 이 자리 짚어주시죠. 여기서 바로 로봇대 제약바이오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 종목 전문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 급등세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개편 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많이 들으셨죠? 두산그룹이 3대 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클린 에너지 쪽에 있던 두산 밥켓을 스마트 머신 쪽으로 옮기면서 두산 로보틱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주주에 대한 찬성 여부가 좀 남아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에 1% 현재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 개편에 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멀쩡한 캐시카우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주가 장중에 8%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현재는 1.8%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HLB도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6% 후반까지 하락 8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랑 비슷하네요. SK하이닉스가 3% 조정을 받고 있는데 21선을 간신히 붙들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이 오늘 주가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상장한, 어제 바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NC소프트 출신의 그 대표가 나와서 설립한 히트작을 내고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대표작을 내고 있는 시프트업입니다.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글로벌 피어그룹 평균 PER 39.25배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해서 6만 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 시프트업보다 매출이 서너 배 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이 기업에 줘도 되는가, 이런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 주가 17%까지 바닥권에서 오늘 크게 올라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 무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로봇 연구에 나선 상황입니다. 로봇주 투자 심리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 기술이 2% 플러스 원전주 오늘 검색 많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0.85%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도 하락이었고요. 이틀 연속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 코오롱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에 나오면서 티슈진이 29.7%,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도전하는 듯한 하는 모습이죠.
세포율의 논란으로 국내 품목 허가가 됐었던 인보사, 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서 미국 FDA 품목 허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FDA 3상 투약 완료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기대감 받고 있고요. 대원전선 소폭의 상승 기록하면서 완만한 우상향 이어갑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바닥권 탈출한 이후에 1%의 조정 나오고 있고요. 대한유팜입니다. 6% 중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유한양행 오늘장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현재 5%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폐암 치료제 다음 달 중에 FDA 허가 여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신약 기대감, FDA 허가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신고가 경신합니다. 로봇주 좋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다만 윗꼬리를 달고 시초가 아래에 밀려났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장중에 15%까지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4% 후반의 플러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페트론이 현재 5%. 와, 추세 좋죠? 네, 7월 들어서 쭉 올라가는 이 모습. 현재 한 50%가량 7월 들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도 역시 7월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양봉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시각에는 5.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캠 그룹 관계사로 중앙첨단 소재 편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배구조가 안정화되고 오버행 이슈 해소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스 오늘 이 비만 치료제 호재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 받고 있죠. 전 거래일의 라파스가 상한가, 오늘장까지 22.99% 강세, 세계 최초로 붙이는 패치형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임상 일상 10월에 종료된다라는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기업, 또 한국가스공사, 가스전, 대장주 왜 이럽니까? 네, 추세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하락세에 이어가면서 여기서는 좀 지지선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보유하신 분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원전, 로봇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 가운데 지금 담아야 할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요 근래 화제가 됐던 급등세를 펼쳤던 종목군들이죠.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원전, 오늘은 또 로봇이 난리가 네. 났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접근해 봐야 될 때 지금 담아야 할 만한 섹터는 과연 어디로 봐야 될지 아마 진짜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자, 피비님,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비만 치료제와 원전 대 로봇, 와, 여기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일단 원전은 조금 제외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체코 수주라든지 이게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기대감에 발맞춰서 수급이 좀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앞에 다른 두 업종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제 오늘이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업종 내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가장 싱싱한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급이 쏠릴 때는 이제 이 부분에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라파스 말씀하셨는데 10월 말에 붙이는 이게 위고비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게 된 내용이 이거죠. 수급은 로봇 쪽에 지금 현재 오늘 새롭게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은 10월 붙이는 위고비가 10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급이 쏠려 있는 로봇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원전 대 로봇, 역시 이 중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좀 풀어봤으니까요. 힌트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도희님께서 오늘 체크 원피스 의상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미라네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아임 리얼리님께서 오늘 로봇 급발진하면서 이종봇 전문가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어제 이종복 전문가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두산 로보틱스 신고가 본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주 확신을 갖고 하루 만에 급등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아닌가. 이종복 아니 왜 이렇게 어감이 재밌죠? 자 그리고 고고싱님께서는요 미라넨코에게 혼나는 손 팀장님 맞습니다. 손 팀장님 아니 식탁보 원피스 아우 노센스. 요즘 우리 토마토 여자 앵커분들에게 무슨 책 잡힌 거 있나요, 손 팀장님? 많이 얘기가 지금 도는군요. 지금 그랬더니 네. 유유 그래서 안 생기는구나. 아니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친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계속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에르진님의 종목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에르진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이 이거 진짜 많이 내려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그 중에서도 레이저 노친 장비에서 지난해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상승했던 걸 거의 다 반납해버립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70%가 넘게 내려온 DENT입니다. DENT 매수 가격은요 1,710원이고 10% 비중이시거든요. 요새 매수한 것만 내리는 것 같아요. 지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DENT 지난해에는요 4만 원도 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한 차례 조정받고 한 번 더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정말 오랫동안 내려왔죠. 자, 지금은 10,000원도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위태로운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아주 시원하게 나와주질 못하고 있는데요. 자, DENT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 거일지 가끔 2차전지 장비주 가운데서도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과연 DENT도 후속으로 반등이 급하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자, 피비님 DENT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그 DNT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장비주죠. 2차전지 종목 업종과 관련해서 제가 진단 랭킹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 업황이 개선될 때는 뭐 장비주냐 소재주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반응 시장에서의 대응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도 소재주가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고요. 2차전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부각을 못 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최근에 이제 어제죠. 이제 어제 130억 규모의 2차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도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급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될 경우에 DNT 같은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에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한다라는 그 기대감들도 하반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시간 문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하고요. 최근의 매수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1,71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최저가가 최근에 10,000원이었었고,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저가하고 매수가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다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10,000원대에서 반등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가져도 될까라고 하면 두 가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2,000원인데요. 이 전 고점이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사이 가격 정도고요. 12,0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한 가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격대는 14,000원인데요. 14,000원은 전 고점이 되겠죠. 결국 전 고점까지도 가격적으로는 도달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웬만한 모멘텀 가지고는 주가가 반등 나오는 데까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ENT 살펴드렸습니다. 참 오랫동안 내려온 종목인데 일단 그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그쵸. 크게 반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 시일 내에 급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12,000원 그리고 그 위까지도 바라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르진님의 DENT였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DENT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44분이기 때문에 네. 한 종목만 더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이 종목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애닥, 일상하트, 예. 행복하트님의 종목까지 이거 살펴보도록 닉네임 할게요. 진짜 길죠. 사실 네. 중간에 영어로 된 거 그거 애답 생략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유팜 빠졌다가 살짝 올라가는 듯한데요. 올라갈까요? 1,560원 매수하셨고 오? 78% 비중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78%? 네,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갔었고요. 네.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5, 6%대 반등 보여주고 오늘 지금 음봉 전환하고 나서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렸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석유가스 전문 기업인 카스피안 선라이즈가 석유 시추에 성공했다라는 이슈의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지금 비중도 많으시고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싶어지시죠? 우선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8%면은 저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거의 몰빵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80% 가까이 담기고 5분의 4 정도를 담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회사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약품,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이제 투자사인 카스피안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유전을 석유 시추에 성공했다. 그 전에 이제 5월달에 상승할 때는 유전 생산 능력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테마들이 단기의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요.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좀 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윗꼬리 달고 상승한 날에는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주말 동안 기다려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고점이었죠. 오늘 고점인 11,3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오늘 고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78%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투자석이 항상 이런 종목을 더 선호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합쳤을 때 한 30% 안쪽으로 운영하시는 점까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유팜 살펴봤습니다. 비중이 많으시죠? 지금 78% 들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자,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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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겠고요. 자, 다음 전문가도 모셔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랭킹 이슈 주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생존 수영으로 잡아봤습니다. 생존 수영을 키워드로 이 강이나 바다에서 직접 생존 수영을 교육받는 거는 이건 아니다. 네.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대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5위는 제가 네. 지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찐입니다. 네, 자 4위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주시죠. 4위는요? 자, 4위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교육 장소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강과 바다는 직접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교육 장소에 접근 어려움.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주변에 학교 주변에 바로 강이 없거나 바다 없는 곳들은 네.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교육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7%였고요. 자, 그 위로 3위부터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3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4위가 일단 교육장소 접근이 어려움이었는데 네. 일단은 랭킹쇼에 이 1, 2, 3위가
확실히 좀 1위가 압도적이라는 점만큼은 제가 힌트로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저는 아까 슬쩍 보니까 1위가 보이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딱 보자마자 아, 저게 1위겠네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농북구님 정답을 네. 또 맞히셨어요? 아니, 이렇게 요즘에 또 정답률이 더 정답률이 올라가신 것 아주- 같은데 조만간 한 번 더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께서 설득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춰주시고 네. 여러분 뭐 이야기도 많이 풀어주시면 최대한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태일신당님께서는 한국가스공사 질문 주셨고 요즘에 네. 한국가스공사가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J2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고동님께서는 네. 수영을 못하는데 그냥 물에 안 가면 되는데 수영 자체에 대해서 어떤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자, 사랑리님,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 중이었던 종목까지 아이고야. 하락해 멍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제발 이제 끌어올려줘 네.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늘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법도 없고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종목도 없고, 없습니다. 그쵸. 언젠가 또 반전의 기회는 마련할 수 있을 네. 겁니다. 여행 작가님, 동네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애기들은 바다에서 물질 잘하고 노는데 여행 작가님, 제주도. 제주도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니까 동네 애기들도 바다에서 잘 논다는 말씀 전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꼬미남 우리 손 팀장님, 바다를 제주방언으로 우리들의 부를 수 있고, 바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제주방언으로 바당이라고 하나 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한 가지 배워가네요. 자, 얼른머스크님, 힘냅시다. 사랑리님, 한없이 떨어지는 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슬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네. 중간에 세로이님의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울 아이의 계좌에 두산 로보틱스 매일 마이너스라 미안했는데 오늘 네. 한 방에 복구되셨다고 합니다. 엄마 와. 이런 여자야. 엄마가 이런 여자예요. 이야, 이 세로이님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요? 오늘 멋진 어머니가 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두산의 날 얼른머스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러네요. 두산 로보틱스 정말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고요. 거의 뭐 상한가 부근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지 첫 번째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J2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좀 다뤄봤던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가보겠습니다. 28,000원에 10% 비중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종목 진단 신청이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채팅창에 진짜 자주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정말 이렇게 무슨 그려놓은 것처럼 주가가 내려온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고점 찍고 나서 그냥 계속 내려왔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큼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뭐 주가 반등도 급반등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도 3.5% 내려가는 모습. 살짝 다시 올려주나 싶다가 또 저점 부근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여기서 뭐 바닥은 확실히 잡아주는 건지 추가 매수는 어떤지 이 점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도면 바닥인 건지 추가 매수는 어떨지 좀 잡아주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에도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이제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전체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실질 중에 그렇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몇몇 종목만 미국 내에서도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다 주가 오히려.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하이닉스 외에는 몇몇 반도체 외에는 다 오히려 4월달부터 계속 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하고 고점 치고 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안 움직이네, 오히려 더 빠지잖아, 다른 애들은.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는 예, 그 당시에 또 같이 안 움직였던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그렇게 지금 흘러왔는데 우선은 이제 그 코스닥 어제 미국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나스닥 그러니까 메가캡 종목군들은 다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의 2000 지수는 급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3.7%. 이게 가장 그 7월 달에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특징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톤 터치를 한다는 얘기죠. 대형주에서 소형주 쪽으로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이 이건 소형업종 주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속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소형업종 주스가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밀었잖아요. 6개월 동안. 대형주는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이제 지금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이게 하반기에는 소형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지금 120개선 여기 지지 구간.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아마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7월 만기 전후가게 되면 소형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다음 달에 이제 양봉으로 돌리면은 소형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형주가 일단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그 반도체가 또 여기서 더 밀어버려도 안 됩니다. 저는 엔비디아 이제 고점 나왔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행보성 그 패턴을 보여주겠죠. 더 밀어버리면 전체 글로벌 증시가 겁나게 나와버리니까 아래쪽에서 묶어줄 겁니다.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오픈엣지라든지 얘네들은 미리 이제 3월부터 고점까지 지금 4개월 동안 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오시면은 지난 그 2월 달에 급등 나왔던 요 자리 있죠. 여기 이제 맥점이죠. 여기서 급반등이 좀 심하게 강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일단 지지 맥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넘어서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정확히 따지면 한 이번 달 사실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섣부르게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거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막 돌리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돌파하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격 전후가 27,000원, 28,000원이 맥점 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물타기를 좀 해볼만 한데 만약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10%니까 한 5% 안팎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6,000원, 27,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손실 없는 구간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한 중반까지 주가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시고, 예, 그 현재 가격 전후에서 이제 2만 원만 크게 안 깬다 그러면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26,000원 전후에서 일단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고생 많이 하셨죠? 이쯤이면 이제 슬슬 올라갈 채비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고생하셨는데 그만큼 수익으로 보상받길 바라면서 이건 유튜브 제이투님의 종목이었죠? 네. 이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이투님, 네. 다음에도 종목 진단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끼리끼리 코끼리님 등장을 네. 하셨는데 어제 방송 다시 보기 하다가 어제 너무 재밌어서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래퍼 창호형 나오셨나요? 래퍼 창호라뇨? 제가 어제 랩을 했었나요? 어제 랩하셨었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랩을 했었나요? 저 뭐 중간에 제가 갑자기 빙의를 했었나 보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요새 기분이 되게 좋아. 어제 기분 좋았잖아요. 네. 수영 간다고. 그래도 랩했어야죠? 랩하시지 않았나? 둘 다 기억 못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요. 아니, 코끼리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코스피 오늘 저점 깨고 내려갈 듯 하셨는데, 이 코스피가 여기서 더 내려가나요? 2,850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아니,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그나마 최근에 기록이라도 만들었으니, 네. 코스닥은 사실 뭐 힘도 못 쓰고 여기서 또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좀 제발,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 기록 좀 내주고 윗방향으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전에 김봉만 전문가께서 소형주가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흑질백자님 랩 안 했는데요? 하셨습니다. 코끼리님, 막 너무 빨리 해서 윤디가 랩했냐는 듯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나서 그랬다는 그 얘기였군요. 네,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리고 미오님께서 토니모리 화장품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또 저희는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행복 주식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고요. 매수가가 14,500원, 비중이 10%신데 오늘 시가 기준으로 워트의 가격이 1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이 종목 보신다면 최근에 한번 진짜 급반전이 일어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을 거의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오늘 진짜 낙폭이 큽니다. 와. 11%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14,500원이 제가 아까 전에 시가 부분이라 했잖아요. 지금 13,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앞에 저 급등이 나왔을 때 18,290원 전에 있는 그 긴 양봉 있잖아요. 그쵸. 그거 거의 다 채우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좀 악재가 있어서 이런 건지 반전을 기대해봐도 될런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워트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자, 뭐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이제 그 지목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공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3% 넘게 밀고 뭐 한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향인데 일단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쌍봉병도 보여주고 마이크론 테크도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워트 같은 경우 거래량이 크진 않지 않습니까? 89만 주 큰 거래 없이 툭 밀어버리죠. 감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어제 엔비디아 고점에서 많이 밀었네. 삼전도 오늘 지금 3% 넘게 밀고 있고 이거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너무 이제 고점에 온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기에 툭툭 던져버리니까 툭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그 7월 초 6월 말 여기가 장기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18,000원이. 네, 그래서 오늘 그 35일 때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내일장에, 오늘 이제 뭐 반도체가 또 미국에서 더 민다 그러면 한 번 더 아래쪽으로 가격대 보게 되면 12,000원까지 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14,000, 매수가 지금 500원이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물리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종목분들 이제 무게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니까, 반등 줄 때, 14,500원. 사신 가격 주게 되면 우선은 끊으세요.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바로 못 움직입니다. 이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500원. 사신 가격대. 거기에 딱이 맥점이군요. 보니까. 이거 매수는 잘 하셨는데, 차익 실현을 지금 못하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 아시겠죠? 좀 아쉽습니다만은, 우선은 14,500원 반등 시에 현금화했다가 나중에 대표 관련 기업들이 좀 하방 경제 확보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손실 없는 구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트 행복 주식님의 종목 살펴봤는데요. 14,500원 이 구간 사신 건 정말 잘 사셨다. 맥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쉬운 건 한번 반등이 왔을 때 파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에는 그때는 매도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행복 주식님께서 또 엑시콘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확실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확실히 수익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또 종목 진단 요청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병란님 새로 오셨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종목 진단 신청 몇 가지 엑시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 확인되고, 한글과 컴퓨터 보내주신 분 계셨는데, 네. 저희가 앞서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미리 그쵸.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살자님, 현대백화점 갖고 계십니다. 네. 자, 코끼리님, 윤디는 타고난 몸인 거예요? 넘나 뷰럽 하셨는데, 무슨 얘기죠? 운동복 얘기가 나왔는데 운동은 안 하지만 운동복을 좋아하는 이은지 앵커. 제가 운동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알잖아요. 네. 운동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새 좀 힘들어요.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하잖아요. 잘 걷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요? 아니, 네. 헬스장 가잖아요. 요새 안 갔잖아요. 한 3개월 쉬었는데 갈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차려입고 네.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진만 찍지 말고 네. 근육을 한번 만들어봐요. 네, 좋습니다. 자, 안 만들면 제가 나중에 한번 지옥 훈련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그러지 마요. 종목 진단 계속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거 그렇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남이 아니었군요. 당랑망님에서 이거 다 이응 받침이네요. 당랑망님께서 엔캠을 갖고 계십니다. 엔캠 24만 원에
45%입니다. 아, 이 비중이 많으신데요. 엔캠 뭐 다들 아시죠? 올 초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우르르 무너져 내릴 때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요. 보세요. 무려 39만 4,500원. 40만 원 근방까지 다녀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이제 20만 원도 위태위태합니다. 아, 이거 20만 원 거의 깨질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24만 원에 45만 원. 아, 이거 이 강낭당낭망님께서는 요즘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수가가 네. 비싸게 샀다고 하기도 뭐해요. 맞아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엔캠입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유독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아, 이게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얘도 반대기 좀 나와줄까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차 전지 다른 그 대표 종목들하고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투자 좀 포커스로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버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그 다른 뭐 에코프로 뭐 대표 종목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지금까지. 예, NK 빠질 때는 기존의 대장 종목들이 바닥 짚고 올라오고 최근에 올라오죠. 지금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에코프로 BM도 좀 올라오고는 추세고. 근데 MK는 또 막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버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버스 역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자금이 없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4월 달부터 고객 딱금이 막 계속 감소했잖아요. NK 같은 경우는 4월 8일 날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누르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또 올라오면 한쪽도 누르고 이렇게 지금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유동성이 금리 인하하고 되면 이제 풍부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일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2차전지 관련 대비해가지고 시총 규모가 낮다 보니까 몸집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그 시장의 그 세력들이 좀 해먹기 좋았죠. 예, 지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10조가 넘고 20조 가까이 됐었으니까 예, 그런 수급적인 또 이유도 있었다라고 지금 봅니다. 자, 일단 45%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하세요. 이번 달은 제가 봐서는 조정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번 달에. 월봉에서는 이미 입꼬리 주고, 음봉으로 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점이 어디냐면, 19만원까지 자리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예, 한 10,000원 정도 더 하방 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술적으로도 엔캠이 지난 4월 초에 저점 주고 나서 여기서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이번 때 없습니다. 4월 초 급반으로 들어왔던 가격대를 지난 6월 말에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그걸 이탈해버렸거든요. 그럼 아직은 지금 피로감을 더 느끼고 있고, 나는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올라가고 싶지만 좀 더 쉬고 싶어. 이번 달은 어차피 그냥 못 올라갈 건데 이번 달 말까지는 조정 주고 나서 다음 달이나 좀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사정이 좀 그렇다. 어떡하겠어. 이런 겁니다, 지금. 주가 차트가. 네, 그래서 우선은 그들이 홀딩 하시고요. 추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분들의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뭐 호스콜딩스, 뭐 LG엔솔,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피챔 이들 기업들은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3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보게 되면 실적이 엄청나게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50% 100% 증가하거든요. 그럼 이왕에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는 종목 위주.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많이 밀었으니까 1년 동안. 네, 그런 쪽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사신 가격까지는 분명히 반등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이냐 아니면 다음 달의 그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만약에 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대표주가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얘는 또 좀 찌글찌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홀딩 하시고 25만 원이 그 120일선 이탈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20일선 25만 원 이 자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반등 줄 때는 우선은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현금화 절반 이상 하시고 나머지 자금 그 가지고 이제 2차전지가 보신다 그러면 기존의 대표 종목분들 뭐 에코프로 BM, 포스피챔, 포스콜딩스, LG엔솔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에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계좌 나중에 수익률에 좋고 건강에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일단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 가격대는 24만 원, 25만 원. 그리고 다른 대표 종목분들 충분히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동해 보자.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등의 여력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렇지만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요. 비중 확실히 줄여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엔캠이었습니다. 당랑망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엔캠 살펴보는 동안에 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렇습니다. 랭킹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존 수영을 네.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생존 수영에서 강과 바다로 가서 직접 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는 거,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유들을 알아봤거든요. 4위가 일단은 그 장소, 강이나 바다에 접근 자체가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3위 한번 궁금해집니다. 3위 볼까요?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수원으로 학생 참여율이 저하된다. 저하된다. 이게 8%입니다. 맞습니다. 수원 문제가 3위로 거론이 됐군요. 자, 그런데 이게 비율이 적습니다. 3, 4위는 각각 7, 8%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1, 2위가 확실히 득표를 많이 받았는데 1위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자, 그러면 1, 2위 지금 남아있는 게 수질 문제와 함께 학생의 안전사고 우려 문제 두 가지 남았거든요. 네. 1위 근데 많이들 추측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위는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랭킹 주제는 이렇게 한번 보고 왔고요. 이제는 또 이분을 만나러 가봐야 됩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과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님 나와주시죠. 네, 금요일 조정입니다만 또 약속의 2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고 가야죠. 먼저 1위는 두산 로보틱스 24.5%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도 낙폭 줄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3%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84,300원까지 현재 3.77%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 올라와 있는데요. 3.46% 오름세를 띠면서 오늘장 두산 밥캣 54,0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쪽에는 좀 더 힘이 실리네요. 7%까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새롭게 또 순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참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죠. 보유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5월부터 지금까지 좋은 추세, 전고점을 지금 뚫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에 또 검색 많이 되고 있고요. HLB가 5%의 하락으로 84,600원,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1%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29.12%까지 상승,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보사가 미국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시프트업 현재 2% 가까운 조정으로 7만 원 선 깨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6만 원이었는데 일단 그 위에서 움직이고요. 우리기술이 2% 플러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위권까지 종목 가운데서는 두산그룹주, 바이오주 보실 수가 있고요. 10위 아래에 보시면 바로 원전주 우리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2% 플러스, 서전, 기전도 3%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역시 원전 관련주죠.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과 양자 회담에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년 만에 체코에서 원전 수주 쾌거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30조 원 규모의 수주 여부 이달 말 바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히 기다려 보시고요. 주가 일단 원전주 관심 받고 있습니다. 대한유팜이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위험 치료제인 레바미피드 서방정의 생물학적 동등성 임상 시험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9일에 나왔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오늘장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앙 첨단 소재 엔캠 쪽으로 편입된다는 이슈로 14% 상승. SY 스틸텍이 새롭게 또 진입했는데요. 7월 들어서 흐름 좋은 이 종목이 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주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포커스 HNS 15%. 이 종목도 7월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커스 HNS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도록 하죠. 최대 주주가 일단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지 여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게 되면서 조금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아이비토마토 언론 매체에서 또 분석 기사가 나왔고요. 또 최대 주주 변경 이슈 말고도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서 CCTV를 확대한다는 데 따른 그 CCTV 확대 수혜주로도 시작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풍제약이 3% 플러스인데요. 장중에 15%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다가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또 이 오늘 코롱테슈진 움직임과 좀 같이 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그동안은 주가가 좀 좋지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골관절염 치료제 쪽에 지금 품목 허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살펴보시면서 이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지 오늘장은 일단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 4%고요. 플러스 나타냅니다. SK하이닉스, 알테오젠도 순위권 많이 올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가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큰 수익을 줄 김봉만 전문가님의 바이오주 탑픽 꼽아주시죠. 와, 총까지 쏴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네, 바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오늘 좀 오랜만에 본 종목이 또 신풍제약 또 들려왔고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마지막에 20위권 안으로 네. 들었는데 또 코오롱티슈진도 오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에서 큰 수익을 줄 김봉만 전문가의 바이오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죠. 자, 글쎄요. 지금 뭐 종목 진단 프로그램에서 종목 추천을 좀 요구하니까 갑자기 좀 난감합니다, 제가.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차트 그림 못 보여드리는데, 뭐 다음 주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 그 다음에 S&P 바이오테크놀로지 ETF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가 역헤드앤 숄더 캐탈 만들면서 어제 6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했거든요. 그동안 걔네들도 미국 제약바이오도 그 메가캡 종목군들 때문에 못 움직였던 거죠. 이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계절적으로는 7월달, 8월달 여름에 좀 찌글찌글합니다. 미리 이제 7월달, 8월달에 저점 매수 해놓고 나서 하반기 가져올 수익이 많이 나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서 이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등장해서 추천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지금 뭐 시총 상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뭐 일라이딜리 같은 경우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한 방에 전 세계 시가총액 지금 10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때문에 전 세계 시가총액 뭐 12위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그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한미사이언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예. 그 다음에 뭐 HK 이노엠 그런 쪽.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상반기에는 ADC 그러니까 차세대 항암제 관련 종목분들이 대세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내년까지 이제 뭐가 되느냐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예, 세포 유전자, CDMO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러스가 일단 글로벌 대표 기업인데 이거 좀 무거우니까 길게 그냥 금액 크신 분들 보셔도 되고. 예, 줄기세포 관련주 있죠, 줄기세포.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찌글찌글할 때 좀 모아가시면, 예, 하반기, 아니 내년까지 좀 중기로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첨생법 개정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예, 상당히 메가톤급 재료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CDMO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데, 어느 종목을 특정 종목 딱 못 찍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좋은데 그 재료가 나온 시점에서 치고 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예 그래서 이제 딱 찍어는 못 드리고 만약 보신다면 한미약품 기본 보시고 그다음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네, 바이오 탑픽 살펴봤는데 네. 탑픽을 고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세 가지는 짚어주셨어요.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 꼽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약바이오 총진단이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아주 꿀팁들을 제대로 얻었습니다. 이 내용들 꼭 한번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요새 미란 앵커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칭찬 많이 올라와요. 아니 진짜 네. 투자자분들이 진짜 고민하는 거. 네. 아 이거 뭐 보지? 여기서 뭐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전문가님들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는 좋죠. 맞아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참 속 시원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볼 텐데 와 어느새 동접자 수 1,400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자 코끼리님이 아니라 코아라님. 두 분 귀여워요. 코아라님의 닉네임이 더 귀여우신 것 같은데요. 코끼리가 아니라 코아라. 그리고 세로이님 질문 최고. 제이아트님은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퓨처캡. 요것만 모아왔습니다. 라면서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덧붙여주고 네. 계십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미온님의 종목이고요. 토니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네, 13,700원 계속 내려갑니다.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어쩔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000원대 지금 네. 고점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빨리 내려갑니까? 맞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 종목들 요새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종목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와, 토니모리는 지금 네. 고점 대비 거의 순식간에 40%를 밀어버렸네요. 진짜 그런데 보면요. 3월 달부터 좀 무서운 기세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 중간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700원에 토니모리 들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토니모리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저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 제 화면이 저는 안 나오는 줄 연결 안 돼가지고. 예, 아까 제가 이제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 행보하다가 어제 돌파를 했거든요, 어제.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요.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고점이 나올 그런 구간이었어요. 기술적 보시면 로고상으로 장기 추세 저항 라인 여기가. 예, 요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중간이고, 여기죠. 예. 그래서 딱 거기서 요것도 윗꼬리 주고 약간 슈팅이 나왔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월봉 유인했을 때는 예, 눌림이고, 다음 달까지도 아마 눌림을 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워낙에 여기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중기다 그러면 화장품, 이미 이제 가장 업황이 안 좋은 그런 8년이라는 홍토관 시기를, 그러니까 한한령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주가는 계속 밀었고, 사드 배치하고 나서, 중국 때문에. 그리고 반등이 줄만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3년 동안 찌글찌글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 화장품 종목군들이, 화장품 지수 상장한 이래, 진짜 8년 동안 가장 암흑기, 예? 혹독한 그런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13,700원이니까 그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음 달까지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좀 박스권 매매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올 1월 달부터 주가가 저점에서 4,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배 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요 상승한 기간만큼, 이 상승한 기간의 절반 정도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행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는 일단 매수한 가격대 13,000원, 14,000원 보시고 다시 또 눌림 주게 되면 아래에서 오시라는 얘기죠. 중기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 10%는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때로 가져가시는데 한 22,000원 라인까지 직전 고점 돌파하게 되면 자리가 보이니까요. 2만 원 돌파하는 그 구간까지 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참 오랫동안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중국향 화장품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좀 버티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문만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문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오늘 랭킹쇼 주제, 바로 생존 수영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생존 수영을 반대하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존 수영 자체가 아니라 강이나 바다로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걸 반대하는 시각들이죠. 그 이유를 하나씩 꼽아보고 있었는데요. 자, 1위와 2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1위가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좀 랭킹 주제를 잘 맞춰주시는 주식 농부꾼님께서 아까 1위를 수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코끼리님께서는 학생 안전일 것이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의 정답이 맞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1위는요? 바로 안전사고 문제였습니다. 74% 네. 정말 압도적으로 이 이유를 꼽아주셨고 수질 문제가 11%로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투표 결과도 비슷합니다. 안전사고가 69%. 와, 비슷하게 투표 결과가 1위로 나와 있었고요. 장소 접근의 어려움이 22%. 요거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네요. 네. 자, 여러분의 의견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자, 생존 수영에 대한 이 랭킹 오늘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릴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지금 1시간 반 동안의 랭킹쇼 종목 진단 못 받으셔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 그쵸. 오늘 밤 9시에 기회가 또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랭킹쇼에서도 종목 상담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